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100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4월에 개막될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이 90%가 넘고 관객 동선도 차별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체계 관련 연속 보도에서는 성장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광주시 모든 지역에 내려졌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21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 정부가 규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5개 자치구. 21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늘어났고 소득을 따져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총 부채 상환 비율도 60%로 확대됐습니다. 또 주택 2년 보유 시 양도세 일반 과세가 가능해지는 등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와 후분양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호남대 상촌 캠퍼스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부지 모두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과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시행사 측은 금융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후분양 대신 선분양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광주 부동산 시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는 438건으로 전년 287건에 비해 52%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 위반 건수도 지난 2020년 289건에서 지난해에는 523건으로 81%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4,039명이 적발돼 6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요즘 맑은 가을날이 이어지면서 날씨가 정말 좋죠. 하지만 이 본격 환절기로 접어든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일교차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기온차 12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요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사진과 영상물 수십 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5일 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날 무렵 교사는 교탁 아래 숨겨져 있던 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둔 채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80여 건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이 고등학교의 3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과 영상물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학교 내부에선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특별휴가 및 연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교육활동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편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불법 촬영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71건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 지역 구급대원 폭행은 44건, 전남 지역은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 24건, 전남 16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남 한평과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경산, 전남 한평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한평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평군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33명,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20명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빈집과 상가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전선과 수도꼭지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빈집과 상가를 돌며 37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에 걸친 전선과 파이프,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상습범인 이 남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을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 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로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900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연락 좀 주고 그때 가는 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네. 세금 체납 차량에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 실현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번호판을 그렇죠. 못되게 막 몸으로 막으신다거나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그건 최대한 몸싸움까지 안 하려고 접촉은 안 하는데 제가 경찰에 연락하겠다.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4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 대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아동 보호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보호 대상자였던 아동이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립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던져진다는 점 외에도 다양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성장기에 겪은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끝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권단체에 접수된 상담 기록입니다. 지금은 20대가 된 이 청년. 광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중학교 2학년 때 외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년은 사건 이후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경찰 신고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트라우마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충동은 실제 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내내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정신병원을 들어가요. 지난달 광주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던 20대도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살 때 그것이 있었대요. 그 충격?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완전히 계속 평생의 트라우마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빈곤과 범죄 피해 같은 경험들은 우울증이나 ADHD 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보호 아동일수록 섬세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도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엔 비극적 선택이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정확한 실태와 더불어서 치료 환경이 잘 갖추어졌는지, 적절한 치료법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아동에 비해 높은 비율입니다. 일반 가정에서와 달리 운동치료와 놀이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다른 선택지는 잘 시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울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다른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육시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닐지, 일반 아이들과 너무 많은 정신치료나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치료나 어떤 확인하는 작업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트라우마의 여파가 무한정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도 어디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과거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지만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어민이 많았던 전남 지역에서도 억울함을 풀지 못한 납북 어부들이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1년 5월 19일,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83살 신평옥 씨가 납북되던 5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여수선적 독림호의 선장이었던 신 씨는 선원들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유독 조기가 많이 잡히던 그날, 북한 경비정이 독림호에 접근했고 신 씨와 선원들은 그대로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그 연평도 안개랑은 또 무섭습니다. 옆에 사람도 지나가서 몰라요. 그럴 때 그 배가 어디서 왔나 친다 몰라. 배 대인 때려 이제 뻥깨로 빨가보자. 우리가 잡혀가면 뭐라 그럽니까? 다 뒤져간디. 신 씨와 선원들은 1년여 후 남한으로 귀환했지만 곧바로 어디론가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당시의 고통스런 기억을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지령 받았고 나 뭐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을 못 자게 하면 맨들어요. 여따가요. 막대기 대놓고요. 못 받고 가시오. 우겨서 어깨 누르고 이거 발로 올라타 보시오. 신 씨의 적금리에 딸린 작은 섬 소당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신 씨가 소당도에서 북한과 접선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제서야 고문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때려요. 그러면 진진 네가 그런 말 해주시면 너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왜요?
근데 거짓말하는지 뭐.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1973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와 월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당시엔 달리 손쓸 도리가 없었다는 신 씨. 출소 이후에도 신 씨와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빨갱이라는 오해와 차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거의 싸고 하는데, 왜 전향하는데 안 하냐 이게요. 그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현재는 폐허가 돼버렸지만 당시 신 씨가 지목했던 소당도 인근에는 방위군이 보초를 서는 초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령을 받았고 왔다고 해서 이제 한 거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차별과 편견 속에 지난 50년을 숨죽여 살았지만 이젠 진실을 말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는 신평옥 씨. 신 씨는 1심 선고를 내렸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사실상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 작가와 전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제3세계 작가 위주로 광주에서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 90%가 넘고 관객 동선도 예전과는 달라지는 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눈에 띕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탐구한 크리스틴 썬킴의 모든 삶의 기표. 대량 학살이 일어난 캄보디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의 기억이 투영된 쇼피피치의 춤까지.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이처럼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 아래서 은은한 광륜과 행성의 시간들이라는 4가지 소주제를 관통하는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특히 80여 참여 작가 가운데 제3세계 작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 90%를 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그렇지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같이 숨어있는 작가들을 많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등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조명하는 외국 작가의 다양한 커뮤니티 작품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한인 동포와 호주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소수 민족과 흑인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작가들의 생생한 경험도 곁들여집니다. 관객의 이해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가 스스로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천정을 낮춰서 전시장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등 역대 전시와는 다른 관객 동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담론을 저희가 발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조직 갈등을 딛고 코로나 시대 이후 사실상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서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랑 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등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성환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김 내정자에 대해 환경공단 수장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차기 총선 출마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조직과 경영관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이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광주시에 보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선관위가 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 지난 2015년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것으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요즘 맑은 가을날이 이어지면서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도 날은 좋겠지만 본격 환절기로 접어든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어제보다도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요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더 낮습니다. 담양과 화순 12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무안 1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은 현재 기온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6도로 일교차는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